안녕하세요. 천재개미입니다. 오늘은 차이나 전기차가 반등에는 성공을 했지만 큰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행보를 하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여기서 추가 하락 가능성은 없는지, 또 우리가 매수가 가능한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차이나 전기차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 제가 이 차이나 전기차에 관심이 많은 이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래서 지금 사라는 건지 팔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러한 댓글들이 많아서 오늘은 조금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저는 어떻게 할 거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방법을 추천드린다, 이렇게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 분석에 대한 내용들은 제 앞선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판매량, 기술력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제가 이 차이나 전기차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이 내연기관차가 폐지되고 이후에 이제 전기차로 변경이 될 것이다. 2030년, 2035년부터는 아예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법들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이러한 법들을 바꾸는 것이 가능해 할 수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까지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앞으로 10년 뒤 그때쯤에는 이 전기차들로 더 많이 바뀌어서 자동차의 시장에 대부분이 전기차가 차지할 것이다.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이라는 시장, 강력한 내수 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또 보조금이나 중국에서 밀어주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성장 가치가 있다라고 제가 앞선 영상들부터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의 견제가 너무 심해서 글로벌 전기차 점유율이 나중에 없어질 것이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미국의 견제가 있을 수 있지만 중국이라는 내수 시장 자체만으로도 저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 시장에 투자할 때는 당연히 리스크도 있지만 그만큼 수익이 더 많이 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 시장의 경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잘 한다면 이 중국 시장 전국 전기차 성장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그런 리스크 관리를 잘 준비를 하신다면 충분히 중국 시장에서 중국이라는 리스크가 있지만 또 중국이라는 거대한 수익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그림을 보고 사람마다 다 관점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 관점은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우상향한다라는 말이 있죠. 앞으로 10년, 15년 뒤가 되었을 때 아무리 중국이 견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중국 시장이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서 전기차 비중뿐만 아니라 배터리 관련 또는 전기차에 납품하는 그러한 것들에서 중국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치킨 게임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 가격 경쟁으로 최근에 이 전기차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분명히 중국이라는 메리트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정말 홀딩을 할 수 있고 다른 것들을 흔들리지 않는다면, 홀딩을 한다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우상향을 하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 확정이 됐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제가 이 바닥권에서 양봉이 크게 나왔을 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크게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하락할 수 있다. 아직까지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추세 전환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현재 이 하락 추세선을 살짝 돌파한 것을 알 수 있고, 오늘 음봉이 살짝 나오긴 했지만 여기에 쌍바닥과 같은 비슷한 유형의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 주 양봉 정도가 나온다면 여기 구간이 다시 단기적으로 바닥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양봉 두 개로 어느 정도 안정화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으로 보았을 때도 양봉이 나오면서 오르선을 살짝 닿은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오르선, 10주선 모두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안전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바닥권에서 이렇게 한 3번 정도 이 바닥 구간, 1,500원대 구간을 찍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앞서서도 뭐 사랬다가 팔랬다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관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지만 장기적으로 모아가신다, 꾸준함과 믿음을 가지고 매수를 하신다면 충분히 모아가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미 고점에서 50% 가까이 떨어졌고 여기서 다시 50%가 하락을 해서 예를 들어 5,000원을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은 현재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추세 투자를 한다면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시기다라고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지금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 뭐 미국의 국가부도 위기 이런 큰 경제적 위기가 왔을 때, 대폭락이 왔을 때 그러한 리스크들을 현재 계속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적인 부분에서 비중 조절을 꼭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더라도 나는 정말 홀딩할 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더라도 현재는 경제적으로 그러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하셔라, 또 추세 투자는 좀 더 기다렸다가 더 안전한 타이밍에 매수하셔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잘 고민을 해보시고, 아 나는 중국 너무 못 믿어서 안 되겠어, 그렇다면 투자를 안 하시고 다른 뭐 TQQQ나 뭐 S&P 500 이런 좀 더 안정적인 지수를 따라가는 것이 맞고, 예를 들어 그런 지수만 따라갔을 때는 결국에 은행에 넣어놓는 돈과 비슷한 예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나는 좀 더 고수익을 원한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차이나 전기차나 좀 더 리스크가 있지만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에 투자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실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들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관점에 맞춰서 정확하게 해석해드리고 정확하게 이렇게 하셔라 라고 정해드리는 것이 사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관점을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나는 어떤 관점에 더 맞는 것 같다, 나의 방법에 나는 이렇게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고 잘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잘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을 어디까지나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